네, 이번에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상품에 대해서 문의 게시글을 남기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문의 글을 저장할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프리즈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에서 프리즈마로 검색을 하면 프리즈마 익스텐션이 나오고 이 확장 기능을 VS 코드에 설치해 주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돼서 신텍스가 보기 편안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구현하고자 했던 문의를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인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네, 아이디는 숫자로 입력을 받고 자동으로 증가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유저를 알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고 유저 테이블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는 유저 아이디고요. 레퍼런스 아이디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값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만약 탈퇴를 하거나 지워진다면 질문글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set null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et null이 될 경우에는 유저가 없을 수도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null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음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제품에다 문의를 남겼는지 기록을 하기 위해 프로덕션과의 관계를 맺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릴레이션을 하고요. 필드는 프로덕트 아이디, 레퍼런스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그리고 뭐 제품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같이 질문글도 사라질 거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질문글에 대한 제목, 그 다음 질문글, 답변은 한 번에 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널 처리를 해 놓을 수 있고요. 이제 비밀글일 경우 시크릿을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생성 시간을 남기고요. 업데이트 될 경우에 대한 시간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이렇게 붉은색이 밑줄이 쳐지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금 퀘스천 테이블에서는 참조를 하지만 지금 유저 테이블과 프로덕트 테이블에서는 퀘스천 테이블에 대한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퀘스천 배열로 해서 해주면 네, 밑줄이 사라지죠. 프로덕트에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에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한 제품 안에 여러 개의 질문을 갖고 있게 된다는 1대 n 관계가 설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퀘스천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었고요. 이제 npx prisma generate 네, 이렇게 하면 퀘스천 테이블에 대한 설정을 마쳤고요. 한번 프리즈마 스튜디오에서 보도록 할까요? 그럼 프리즈마 스튜디오에 퀘스천이라는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유저 아이디를 연결도 시키고 제품도 연결시키고 제목과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등을 쓸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상세 페이지에서 질문 글 내용을 남길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볼까요? 먼저 해당 코드로 들어오면 네, 아이템 인포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션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값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세션 값은 어스 아스트로 서버로부터 getSession이라는 값을 받아올 수 있고요. getSession으로부터 리퀘스트를 전달해주면 세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션 값이 비어 있을 거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세션의 값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값으로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일단 로그인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을 유도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는 네, 이와 같이 문익을 남기기라는 버튼이 나타나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도 일반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스 아스트로에서 사인인 버튼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포넌츠 안에 보면 사인인이라는 버튼을 실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해당 버튼으로 해주고 프로바이더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실제로 로그 아웃이 되었을 때는 문익을 남기기가 아니라 로그인 후 문의하기가 나오고요. 눌렀을 때는 로그인 액션까지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이 다시 떴죠? 네, 로그인을 하면 다시 문익을 남기기 버튼이 나오고요. 이제 이걸 눌렀을 때 가야 될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밑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미 있지만 아스트로 파일이죠. 근데 그 밑에 또 저희는 폴더를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뉴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괄호로 감싸줍니다. 이러면 실제로 주소가 프로덕트 뒤에 숫자로만 끝났을 때는 이 아스트로 파일이 불리게 되고요. 이 뒤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파일과 디렉토리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네, 해당 경로의 파일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퀘스천 파일에는 질문글을 작성하기 위한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아웃은 똑같이 갖고 올 거고요. 앱바 컴포넌트도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폼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글을 작성은 포스트로 넘어가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냥 주소창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겟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뭔가 또 데이터를 쓰거나 할 때는 대부분 포스트 방식으로 많이 넘기거든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겟 방식의 경우에는 여기 물음표 뭐 뒤에 뭐 데이터는 1, 2, 3 이런 식으로 쿼리 파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붙여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반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리퀘스트 바디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 영역 안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타이틀과 질문 내용 그리고 시크릿이 있었죠? 네, 이렇게 입력 폼을 만들 건데요. 네. 네, 보시면 아이디에도 타이틀, 네임에도 타이틀, 밸류에도 타이틀을 넣게 돼요. 근데 타이틀이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서 타이틀을 선언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퀘스천도 선언을 해줄 거고요. 시크릿은 비밀글은 기본적으로 펄스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퀘스천은 텍스트 에어리어를 입력할 건데요. 5줄 정도 입력을 받고 똑같이 아이디는 퀘스천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세로로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 플렉스 컬러 이제 주게 되면 세로로 나오는데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네. 이게 안 쓰던 속성을 써서 그런지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해줘야 적용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목과 문의 내용 그리고 비밀글에 대해서 이제 인풋 창이 만들어졌는데요. 평소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스타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글 이것도 앞으로 오는 게 좋으니까 아이템즈 스타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리고 보더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앞에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둘이 한 줄로 보이기 위해 같이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배열이 됐지만 모양이 안 이쁘니까 좀 더 스타일을 줘보도록 할게요. 패딩도 줘보고 가로로 꽉 차게 해주고 안에도 좀 여백을 넣어주고 밑에 항목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진도 좀 아래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스타일을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목과 문의 내용 둘 다 이쁘게 들어갔죠. 그리고 비밀글도 눌렀을 때 체크가 되도록 라벨에도 시크릿을 넣어주고요. 이 값과 id 값이 같으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여기 같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라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벨에 있는 이 4에 대한 값은 id에 매칭이 돼요. 그래서 id 값을 다 넣어줬던 거고요. 네임은 실제로 인풋에 대해서 값을 접근할 때 저희가 사용을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체크드는 이렇게 느낌표 2개 붙인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불리언이 아닌 값을 불리언으로 캐스팅하기 위해서 좀 쓰는 그런 문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도 해봐야겠죠. 행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 태그를 넣을 거고요. 버튼을 하나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도 스타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정렬이 뒤쪽에 가면 이쁘겠네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다 만들어 봤고요. 지금 폼 태그에 보면 포스트로 전송을 하고 원래는 여기 액션이라고 해서 어느 페이지로 폼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을 안 주게 되면 이 같은 경로로 이제 값을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포스트로 던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포스트로 값을 만약 받으면 이 입력했던 값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쪽 로직은 서버에서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의 메소드라는 값을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값이 대문자로 포스트면 저희가 저 값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폼 데이터라는 거 안에 들어있게 되고요.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볼게요. 문의하기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찍혔죠. 폼 데이터에 보면 타이틀에는 1111, 퀘스천에는 2라고 들어온 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에 name이라고 입력했던 이 값으로 매칭이 돼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받아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값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옵셔널로 붙여주고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빈 값을 할당하도록 선언을 해놨습니다. 시크릿의 경우도 값을 받아오고요.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기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트라이캐치 안에서 접근을 할 건데요. 퀘스천 크리에이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는 어떤 걸 입력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타이틀과 퀘스천 그리고 시크릿 값은 있지만 어느 프로덕트에 대한 문의 글인지도 같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프로덕트 아이디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프로덕트 아이디는 저희가 일전에 받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스트로 파람에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아오면 여기 대괄호 안에 있던 이 값으로 프로덕트 값이 들어와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었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면 네, 프로덕트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아오고요. 네, 넘버로 해주게 되고 한번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별다른 변화점이 없는데 요거는 한번 뉴 터미널로 터미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여기 지금 서버가 실행 중이고 하나 더 떴죠.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지금 퀘스천에 저희가 방금 전에 넣었던 1112 값이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이번 비밀글도 체크해서 문이야기를 넣어볼게요. 화면엔 변화가 없는데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333444가 생겼고 시크릿도 true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시간과 저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입력한 거를 잘 저장을 했다는 건 알았는데 저장만 했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원래의 그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짤 거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를 시켜줄게요. 프로덕트 아이디를 갖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저장이 됨과 동시에 문의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남긴 문의 글을 볼 수가 없죠. 네, 이 컴포넌트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에서 new 컴포넌트를 만들고 question list astro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 페이지는 아니고 단순히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퀘스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먼저 프리즈마를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는 항상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 쓰여질 거기 때문에 네, 그 값도 똑같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썼던 이 값이랑 같은 값인데요. 이게 컴포넌트 안에서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고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만든 후에 여러 개를 갖고 올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where 이 제품에 대한 게시글만 갖고 올 거라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렬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오더바이를 통해서 생성된 거 역순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쓴이도 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include true라고 주게 되면 이제 유저 테이블과 퀘스천 테이블을 조인해서 한 번에 갖고 오도록 합니다. 아, 네, 여기 빨간 줄이 간 거는 제가 where로 한 다음에 연 다음에 닿질 않았죠. 이렇게 해주고 정렬을 맞춰주면 created as인데 create라고 만들었네요. 네, 일단 진행할게요. questions 이와 같이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리스트를 갖고 온 건 questions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루프를 돌면서 퀘스천으로 하나씩 출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DB에 있는 필드명이죠. 타이틀. 그 다음에 DB에 또 필드명이 실제 질문에 대한 컨텐츠를 퀘스천이라는 필드 안에 넣었기 때문에 네, 요건 변수 이름, 요건 DB 컬럼 이름과 매핑된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세 안에서 저 파일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컴포넌트를 넣으면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문의 제목, 문의 내용,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이렇게 해서 글이 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스타일이 안 먹혀서 다 별개의 글로 보이잖아요. 이제 한번 묶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글 하나씩 이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저희가 글을 남기면 이렇게 하나씩 남게 되고요. 이제 이게 스타일을 좀 더 입혀서 이쁘게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제목을 눌렀을 때만 해당 내용이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려면 저희가 사용했던 alpine JS를 통해서 네, 이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뭐 그런 값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data라고 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우리 드로어 할 때 했던 거랑 같은 문법이에요. 네, 이제 오픈으로 해서 넣어주고 기본으로는 다 닫아놓기 위해서 펄스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안에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오픈이 토글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느낌표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 오픈이 true일 때는 다시 보이도록 네, 이렇게 코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저희가 클릭을 하면 내용이 보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스타일을 근데 좀 더 줘볼까요? 일단 마우스 포인터도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그러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도 바뀌고요. 날짜도 나왔으면 좋겠죠. 다만 저희가 날짜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 오시고요. 이렇게 연, 월, 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랑 justify between으로 해서 네, 안에서 양쪽으로 쪼개 볼게요. 그리고 누가 글을 썼는지도 알기 위해서 유저네임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유저네임이 또 널이 될 수 있어서 네, 물음표를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 유저네임이 저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출력이 안 되고 있어서 요거는 또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 갭을 줘서 네임 이름이 있을 경우에도 이름이 있을 때 타이틀과 좀 띄워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비밀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크릿일 경우에는 저희 그 루시드 아이콘 중에 자물쇠 아이콘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키홀 네, 이렇게 해주고 닫아주면 네, 여기 비밀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오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 스타일 한번 지워볼게요. 한 줄로 제목이 이쁘게 나오고 답변인 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레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펜도 넣고. 네, 이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패딩 조금 더 줄까요? 한 요 정도로. 네, 자연스러워졌죠? 지금 글을 남길 때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그건 저희가 여기서 유저를 넣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설정이 누락된 것도 있어요. 보면 us config 안에서 프로바이더는 제공을 잘 해줬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션 안에다가 세션 유저 아이디를 넣는 코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해당 코드는 콜백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저도 해당 이슈를 검색해서 해당 코드 조각을 갖고 왔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네, 콜백스에 이제 세션 값을 이제 저희가 따로 추가로 더 넣을 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유저 아이디까지 같이 넣어줘야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유저 아이디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어준 이후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유저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세션 안에 이제 유저 아이디가 들어있게 되겠죠. 세션은 갖고 와야겠네요. 네.
여기서 갖고 왔던 코드가 있죠? get 세션. 네, 여기 세션까지. 사인인 버튼은 필요 없으니까 이쯤에서 아이고, 임포트는 위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갖고 와서 네. 비어 있을 수 있어서 밑줄이 들어있던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넣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볼게요. 문의하기를 누르면 이제는 제 이름이 여기 잘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의글을 안 남기고 저장을 눌러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좀 이슈도 있고,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주소창에 이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왔을 때도 접근이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 레벨에서 막아주는 코드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 부분이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어서 한번 추가해서 좀 더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빈 값일 경우에 문의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대로 저장이 될 거예요. 넘어왔죠? 근데 이럴 때는 원래 경고 같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빈 값이 그대로 저장이 돼버렸어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따로 에러라는 객체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에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맵으로 선언을 해두고 일단 세션을 위로 옮겨서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네,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요. 저희가 예외 처리를 위해서 타이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빈값으로 넣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빈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에서 공백을 제거한 후에도 길이가 2 이하면 네,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퀘스천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 밑에 부분에 대한 코드는 실질적으로 에러가 없을 때 호출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맵의 사이즈가 0과 같아서, 즉 에러가 없을 때만 이 부분의 코드가 수행되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코드에서 저희가 한번 문양을 눌러볼게요. 에러가 지금 따로 보이지는 않죠? 에러 객체는 찾지만 해당 부분을 출력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쯤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가 0 이상이면 그때 이제 에러를 보여주게 할 건데요. 에러 내용이 여러 개일 수 있어서 맵이다 보니까 키랑 밸류로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만 저희가 따로 키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서 네,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빈값으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에러가 좀 더 에러라고 눈에 띄어야겠죠. 그러려면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문의하기를 누르면 네, 붉은색으로 네, 에러인 거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HTM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폼 태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된 데이터들을 같은 페이지에 포스트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다시 불리면서 이 로직을 다시 타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폼이 보여줄 때는 포스트가 아니라 get으로 그냥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로직이 수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폼만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입력한 후에 여기서 submit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폼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이 페이지로 다시 불리면서 이번에는 포스트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스트로 받아서 로그인이 돼 있는지 체크도 하고 실제적으로 폼에서 데이터를 갖고도 오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맞는지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에러 객체가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게 되니까 에러가 있으면 실제로 에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밸류에 이제 타이틀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만약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문이야기를 하나를 비워놓고 문이야기를 누르면 제목이 여전히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 빼버리면 페이지가 새로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순간 이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밸류까지 넣어주게 됐고요. 그래서 값을 유지하기도 하고, 네, 밸리데이션이 다 통과된 경우에는 이게 문의를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글이 남아서 오게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줄로 저희가 줄바꿈으로 나눴는데 여기 한 줄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또 퀘스천 리스트 안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프리라인이라는 속성을 넣어주면 이 클래스를 넣어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줄바꿈한 게 잘 CSS가 적용이 돼서 보이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